이게 진짜야? 연출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도 저런 축제에 데려가고 싶다. 미국은 왜 안 되는 거지? CNN 방송 직후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은 폭발했고 조회수는 CNN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한강 불꽃축제, 100만 명 운집, 사고 제로. CNN 본사 회의실에서는 이 보고서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집장은 비웃었고 기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에서 축제는 늘 공포였습니다. 총성과 비명, 그리고 피로 얼룩진 기억들. 사람들은 축제장에서 도망쳤고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CNN은 의심했고 냉소적인 기자 한 명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 기자가 목격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로웰입니다. CNN 국제부 소속 기자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망해가는 기자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실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펼쳐진 무표정한 얼굴들. 커피 향마저 씁쓸하게 느껴지는 공기였죠.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올 사람도 없었고요. 범죄 전담 기자 출신이라는 게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 대형 참사, 도심 한복판의 비명. 제가 다루는 건 늘 그런 이야기였죠.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총격 사건을 취재할 때였습니다. 피로 물든 아스팔트 위에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플로리다 나이트클럽 총격. 제 리포트는 늘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리포트를 보며 울었고 분노했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생 에밀리가 플로리다 클럽 총격 사건의 생존자가 됐을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이후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콘서트를 가자는 말에 손을 떨며 거절하죠. 언니, 나 축제 무서워. 사람들이 많으면 숨이 막혀.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제라는 단어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축제는 곧 위험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 리포트를 점점 외면했습니다. 시청률은 떨어졌고 조직 내입지는 흔들렸습니다. 편집국에서는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클레어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그런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냉소주의자가 되어갔죠. 편집장 에반 콜필드가 서류 하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서울 한강 불꽃축제, 사고 제로.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말이야. 믿어지나?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통계 조작 잘하잖아요. 또 다른 기자가 거들었습니다. 아마 작은 사고는 숨겼을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00만 명이요. 그리고 사고가 없었다고요. 에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클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짧은 리포트 하나만 찍어와. 3분이면 돼. 관광 리포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한 선배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좌천이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건 좌천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좌천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한 후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클레어, 힘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에밀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곳에서 사고가 없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면 에밀리도 다시 축제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오웬박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세인 그는 드론 파일럿이자 카메라맨이었죠. 32,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였습니다. 클레어, 한국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가본 적 없어요. 웃기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한국 얘기만 하셨는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어색할 것 같아서요. 저 한국말도 못하거든요. 그는 헤드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중간에 잠이 들었다 깼습니다. 꿈속에서 에밀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 저는 깨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제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 모든 걸 아직 몰랐죠. 착륙 직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또 다른 언어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였습니다. 건물들이 빛으로 수놓아져 있었죠. 생각보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아무 일도 없다는 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틀만 있다 가면 됩니다. 짧은 리포트 하나 찍고 돌아가면 되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여의나루역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사람의 물결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죠. 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전야나 보스턴 마라톤 때처럼요.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고 다투는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앞사람이 멈추면 뒷사람도 멈췄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나이든 여성이 젊은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먼저 가세요. 남성이 손짓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웬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요. 이 정도 인파면 타임스퀘어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강변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득 찼죠. 돗자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비명도 고함도 다툼도 없었죠.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가족들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로 주변을 둘러봤죠. 자원봉사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자리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 기자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웬이 드론을 띄웠고요. 화면 속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100만 개의 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강변 명당 자리 근처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죠.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관광객 무리 5-6명이 돗자리 여러 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죠. 좋은 자리 팔아요. 10만 원. 한 남성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지나가던 한국인 가족이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자리를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에요. 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왔어요. 중국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자리를 되팔 수 없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냈어요. 돗자리 샀어요. 돗자리 값을 낸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자리를 팔 순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 중국인 무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노부부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자리를 나눠 쓰는 곳이에요. 나눴어요? 중국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자리 있으니까 같이 앉으실래요? 돈은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인 무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중국어로 뭔가 속삭였죠. 그리고 천천히 돗자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갈게요.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고함도 폭력도 없었죠. 그저 조용한 제지와 따뜻한 제안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웬이 말했습니다. 저거 다 찍었어요. 대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어느 가족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김밥을 먹고 있었고 할머니가 과일을 까고 계셨죠. 옆 돗자리 사람에게 수박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우리 많아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우리 치킨 드실래요? 서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풍경이었으니까요. 서지원이라는 이름의 안내 공무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30 전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경찰 몇 명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장 경찰은 없어요.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만 있죠. 100만 명인데요? 네. 100만 명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총을 든 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서 있었죠. 그들은 웃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기 좀 비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순순히 비켜섰습니다. 한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비켜섰습니다. 지나가세요. 아기 귀여워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웬이 말했습니다. 이거 연출 아니에요? 너무 완벽한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출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죠. 누군가 물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옆 사람이 주워서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신뢰 같은 것이요.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에 담긴 풍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평화로웠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날리고 연인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부부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강을 바라봤죠. 저는 그 모든 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 몸이 굳었습니다. 오웬이 저를 봤고요. 저는 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작되는 건가요? 사고가 터지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무언가였죠.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기자는 촬영부터 하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남성이 즉시 자원봉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 실종이요. 자원봉사자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7번 구역, 아동 실종 신고 접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에 신고할게요.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모자 썼다고 했죠? 몇 살이에요? 7살이요.
노란 가방 메고 있어요. 엄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 아주머니가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찾을 거예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색 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이쪽 화장실 쪽 볼게요. 저는 매점 쪽 가볼게요. 드론 띄울 수 있나요? 오웬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즉시 드론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파가 보였습니다. 수만 명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한 대학생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두운 곳 비춰볼게요. 다른 사람들도 손전등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빛이 강변을 비췄죠. 서지원이 제 옆에 섰습니다. 곧 찾을 거예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늘 찾아냈으니까요. 1분이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역별로 흩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3번 구역 수색 완료 미발견. 5번 구역 수색 중. 3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놀이터 근처에서 파란 모자 목격.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확인 결과 다른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드론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파란 모자, 노란 가방. 저기요. 오웬이 좌표를 전달했습니다. 북쪽 화장실 뒤편, 나무 그늘 아래. 자원봉사자가 달려갔고요. 7분 후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아이를 찾아준 자원봉사자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다음번엔 엄마 손 꼭 잡고 다니자.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죠.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오웬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거 대박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사탕을 건넸습니다. 많이 놀랐지?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했고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제가 본 건 기적이었다는 걸요. 100만 명 속에서 한 아이를 찾아낸 기적.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서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온 문화예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함께요? 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곧 보실 거예요. 서지원이 미소 지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불꽃이 곧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강 위로 정적이 깔렸죠. 100만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담요를 덮고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시작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시작할 거야. 아버지가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이탈리아 팀의 무대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황금빛, 은빛, 붉은빛. 색들이 서울 밤하늘에 피어났습니다. 저는 촬영을 멈췄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으니까요. 옆에서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엄마가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예쁘지? 응, 엄마. 진짜 예뻐요. 불꽃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꽃처럼요. 음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 흘렀습니다. 불꽃이 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했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아니었습니다. 감탄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첫 무대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만 개의 손이 함께 박수를 쳤죠.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두 번째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팀이었죠. 슈퍼히어로 영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언맨,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아이들이 두 팔을 벌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이언맨, 나 스파이더맨. 부모들이 웃으며 아이들을 따라 팔을 벌렸습니다. 불꽃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푸른빛, 초록빛, 보라빛. 하늘 전체가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폭발하듯 터지는 불꽃, 천천히 떨어지는 불꽃.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요. 오웬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100만 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위를 보고 있었죠. 모두가 같은 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였죠.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가 끝났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떠. 어른들도 웃으며 박수를 쳤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무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기다렸죠. 그때 한 외국인 남성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이 한국팀인가요? 네. 마지막이 한국팀이에요. 한국인이 대답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외국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순간 완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었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밤하늘에 스며들었죠.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대지가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빛이었습니다. 순백의 불꽃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달빛처럼 부드러웠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장구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리듬이 빨라졌죠. 불꽃도 빨라졌습니다. 붉은빛, 노란빛, 푸른빛. 태극의 색이 하늘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음악이 빨라지고 불꽃이 춤을 췄습니다. 사물놀이의 장단이 울렸습니다. 꽹과리, 징, 북, 장구. 불꽃이 그 리듬에 맞춰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뛰었죠. 저도 가슴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드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태극 문양이 하늘에 그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드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무궁화가 피어났습니다. 하늘 가득 무궁화가 피어올랐죠. 그리고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솔 여러 언어로 서울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수놓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불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음악, 조명, 드론, 불꽃. 모든 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금빛 폭포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은빛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의 불꽃이 터졌습니다. 거대한 원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한 원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처럼 빛났죠.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여운에 잠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만 명의 박수였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오웬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라 전체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100만 명이 함께 뛰는 심장이었죠. 불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운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또 보고 싶어요. 내년에 또 오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그리고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본 참사들이 떠올랐으니까요. 혼란, 비명, 무질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서로를 밟고 짓밟는 모습.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119 신고했어요. 한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남성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함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밀지도 뛰지도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옆으로 비켜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통로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가져올게요. 또 다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이 정확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처럼 보였죠. 손의 위치, 압박의 깊이, 속도.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한 여성이 환자의 머리를 받쳐줬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늘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응급키트를 매달고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받아주세요. 자원봉사자가 소리쳤습니다. 한 남성이 손을 뻗었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내려왔고 그는 정확히 키트를 받아냈습니다. 여기요. 키트가 전달됐습니다.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죠. 마치 릴레이처럼요. 5초 만에 키트가 환자 곁에 도착했습니다. 서지원이 달려와 제세동기를 꺼냈습니다. 비켜주세요. 충격갑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환자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환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됐죠.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길을 만들어뒀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남성이 말했습니다. 2분 30초간 심폐소생술 시행했습니다. 제세동 2회 실시했고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게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링거가 연결됐죠. 구급대원이 확인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울음이었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곧 안정을 찾았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죠. 오웬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방금 본 거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구조되기까지 3분. 그 시간 동안 10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혼란 없이요. 심폐소생술을 했던 남성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의사세요?
아니요. 직장인이에요. 회사에서 응급처치 교육 받았거든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남성은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웃고 있었고, 연인들은 다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기적을 목격했다는 걸요. 서지원이 제 옆에 섰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항상. 어떻게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문화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본능이었죠. 오웬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본능이에요. 누군가 쓰러지면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촬영부터 해요. 도와야 할지 망설이죠. 소송이 무서워서요. 여긴 달라요. 도와주다 실수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문화였으니까요. 불꽃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축제는 불꽃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이라는 걸요. 불꽃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운이 사라지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기다렸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모두가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출구를 향해 몰려갔겠죠. 서로를 밀치고 차를 타려고 다투고. 하지만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닐봉투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아이가 페트병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휴지를 주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자기 쓰레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버린 것까지 줍고 있었습니다. 오웬이 중얼거렸습니다. 연출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객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거 다 배우인가요? 누가 시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치킨 박스, 페트병, 비닐봉지. 그냥 바닥에 버렸죠. 그리고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소년이 움직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치킨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워 보였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페트병도 주었습니다. 비닐봉지도 주었습니다. 중국인 무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잠시 멈춰섰죠. 서로 중국어로 뭔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꾸짖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함께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호야. 아빠, 이거 누가 버린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줍는 게 맞아. 왜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니까. 누가 버렸든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도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도 왔습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유럽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중국인 무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다른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함께 쓰레기를 주었죠.
소년이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서울이구나.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잔디밭이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앉아있던 자리가 말입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사람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이제는 거의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휴지 한 장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웬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요. 막히는 곳도 없었습니다. 다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남의 쓰레기까지 주워요? 다 이웃이니까. 우리 동네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온 순간 다 이웃이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더 주울래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서울이구나. 클레어. 오웬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본 건 축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문화예요. 삶의 방식이죠. 오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한국인인데 이런 거 몰랐어요. 부끄러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걸었죠. 서지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스템이요? 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통합관제센터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100만 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궁금했죠. 한강을 떠나는 길.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졸리는 눈을 비비며 걷고 있었고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강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요. 100만 명의 기적이요. 서울시 통합관제센터.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인파 밀집 예측 시스템입니다. 화면 하나가 확대됐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지도가 보였습니다.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색깔이 뭘 의미하죠? 밀집도예요. 빨간색이 위험 수준이고요. 그럼 빨간색이 뜨면요? 즉시 대응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회 안내를 시작하죠. 담당자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축제 당시의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후 7시 23분, 이 구역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화면 속에서 한 지점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즉시 현장 자원봉사자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회 안내가 시작됐죠. 효과가 있었나요? 3분 후 다시 녹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건 시민 제보 앱이에요. 수많은 점들이 지도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위험 상황을 제보해요. 실시간으로요. 어떤 걸 제보하나요? 쓰러진 사람, 미아 싸움, 쓰레기 방치, 뭐든지요. 그럼 확인은요? CCTV와 드론으로 즉시 확인합니다. 허위 신고는 거의 없어요. 담당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드론 통제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응급키트 전달용 드론이 30대 대기 중이에요. 어제 본 그 드론이요? 네. 3분 내 현장 도착이 목표입니다. 실제로는 평균 2분 20초 걸려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대단하네요.
기술만으론 안 돼요.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하죠.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불법 드론 감지.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떴습니다. 통제구역에 불법 드론이 진입했습니다. 담당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7번 구역, 불법 드론 확인. 즉시 대응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 착륙시키죠. 화면 속에서 드론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드론을 제어하는 건가요? 네. 통제구역 내 모든 드론은 우리 시스템과 연결돼야 해요. 연결 안 된 드론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드론이 지상에 착륙했습니다. 안전 요원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중국인 남성 2명이 보였습니다. 상업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불법 촬영 시도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안전 요원이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인들이 항의하는 듯 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뭔가 소리쳤죠. 하지만 안전 요원은 차분했습니다.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 남성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울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드론을 걷어들였습니다. 저렇게 끝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폭력은 없어요. 규칙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면 대부분 따르죠. 담당자가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기계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어요. 네. 기술은 사람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움직이는 건 사람이죠. 그는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입니다. 어제는 3,200명이 움직였어요. 3,200명이요? 네. 모두 자발적으로 신청한 분들이죠. 급여는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200명이 자발적으로요. 급여도 없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나요? 함께 사는 게 즐거우니까요. 도시가 안전하면 자기 가족도 안전하잖아요. 담당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건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에요. 스피커에서 여러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20개 언어로 실시간 안내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번역하나요? 일부는 그렇고요. 중요한 안내는 원어민 자원봉사자가 직접 읽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것까지요? 네. 외국인도 안전하게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배웠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태원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비극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스템만으론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진행돼요. 어떤 교육이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대피 요령. 그리고 서로 돕는 법이요. 서로 돕는 법도 가르치나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문화로 만들어지니까요. 저는 어제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구했던 시민들. 아이를 찾았던 사람들. 쓰레기를 주웠던 모든 이들. 그래서 가능했던 거군요. 네.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저는 스크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울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죠. 담당자가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비극의 기록이에요. 화면에 날짜들이 나타났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사고. 우리는 이 모든 비극에서 배웠어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네. 그리고 문화를 바꿨죠. 쉽지 않았어요. 수십 년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보여주셔서요. 천만에요. 세계에 알려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요. 센터를 나섰습니다. 오웬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 거예요. 짧은 리포트 아니고요. 아니요.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요. 40분짜리로요. 오웬이 웃었습니다. 편집장이 화낼 텐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시작했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아이 실종 장면, 응급구조 장면, 쓰레기 줍는 시민들. 명당 되팔이를 조용히 제지하는 장면. 어린아이가 남의 쓰레기를 줍는 장면. 불법 드론을 막는 시스템.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 모든 걸 담았습니다. 새벽 4시. 편집이 끝났습니다. 42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100만의 숨결, 서울의 밤의 피다. 저는 파일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건 짧게 자를 수 없습니다. 전부 보내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에밀리, 미안. 깨웠지? 괜찮아. 무슨 일이야?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축제는 무서운 게 아니야. 아름다운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응. 엄청난 일을 봤어. 100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아이들이 웃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모두가 행복했어. 정말? 정말이야. 다음엔 너랑 같이 오고 싶어. 여기 서울로. 에밀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언니.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방송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고 실시간 반응을 지켜봤죠. 오웬이 옆에 앉았습니다. 떨려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에반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클레어, 이거 너무 길어. 3분으로 자르라고. 안 됩니다. 뭐? 이건 자를 수 없어요. 전부 보여줘야 해요. 시청률이 안 나올 거야. 상관없어요. 제 이름으로 내보내주세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에반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알아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리지 않았죠. 또 아시아 미화 다큐멘터리네. 통계 조작이겠지. 부정적인 댓글들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이 실종 구조 장면이 나왔습니다. 댓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분 만에 찾았다고? 이거 진짜야? 10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응급환자 구조 장면이 나왔습니다.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1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 심폐소생술하는 사람 의사 아니래. 직장인이래. 나도 가보고 싶다. 15분. 쓰레기 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7살 아이가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장면.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 봐. 저게 교육이야. 우리 애들한테도 저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눈물 난다. 진짜로. 20분이 지났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 클립이 퍼지기 시작했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플랫폼에서 서울 불꽃축제가 화제였습니다. 25분. 통합관제센터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함께 만든 안전. 이건 SF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30분이 지났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트윗을 올렸습니다. CNN의 서울 다큐멘터리,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유. 알자지라도 기사를 냈습니다. 100만 명의 기적, 서울이 보여준 시민의식. 프랑스 24도 다뤘습니다. 35분. 불법 드론을 제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박수치며 서울은 안전이 먼저라고 외치는 장면. 저게 진짜 시민들이야? 배우 아니고. 폭력 없이 제지하네. 대단하다. 40분.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자유와 안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두렵지 않은 축제. 그건 시스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신뢰가 가장 강한 방패였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웬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댓글 봐요. 화면엔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본 다큐 중 최고. 눈물 흘리며 봤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이 영상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데리고요. 축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총격 사건 생존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다시 축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고 또 울었습니다. 에밀리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도 희망을 찾았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반이었습니다. 클레어.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사가 난리야.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 정말요? 1시간 만에 500만 뷰야. 역대 최고 기록이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클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내일 본사 회의 있어. 내 이름으로 특집 다큐 시리즈 만들 거야. 세계의 안전한 도시들. 관심 있어? 네. 하고 싶어요. 좋아. 일단 돌아와. 축하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냈네요. 우리가 해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지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청이 난리예요. 전 세계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스템을 배우고 싶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세상에 보여주셔서요.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요.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100만 명이 모였던 곳이었죠.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 있었죠. 오웬이 옆에 섰습니다. 뭐 생각해요? 자유와 안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기서요? 네. 서울에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동생이 준 펜던트였죠. 동생에게 말해줄 거예요. 뭐라고요? 축제는 두려운 게 아니라고. 아름다운 거라고요. 오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생도 올 수 있겠네요. 여기로요. 네. 함께 오고 싶어요. 저는 한강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냉소적인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믿지 않았죠. 비극만 취재했고 희망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저를 바꿨습니다. 100만 명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신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였죠. 우리 도시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제 아이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냐고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죠.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언니 영상 봤어. 울었어. 나도 가고 싶어. 언니랑 함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축제는 불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오웬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해줄래요? 마지막 촬영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울은 제게 자유와 안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두렵지 않은 축제. 그건 시스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신뢰가 가장 강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축제는 불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기적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녹음이 끝났습니다. 오웬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숨쉬고 있었습니다. 진짜 숨을요. 희망의 숨을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에밀리와 함께 올 거라고. 그리고 함께 불꽃을 볼 거라고요. 두렵지 않게. 자유롭게. 서울이 가르쳐준 대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서울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동생의 손을 잡고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서울의 100만 개 불빛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사람은 서로를 믿을 수 있다고. 축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그 모든 걸 서울이 보여줬습니다. 100만 명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그 기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